2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온 미영이 사실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과 원망 속에 무너질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키워준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25년 동안 진심으로 지은이를 키웠다면 지금 와서 그 관계를 파괴할 권리가 내게 있을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다면 낳은 정 기른 정이 무에 그리 다르겠는가?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했다. 편지를 남기고 요양원을 떠나기로. 보호사님, 저 내일 퇴소할게요. 어머님, 갑자기요? 어디로 가세요?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집으로 가려고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썼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너를 안고 첫 울음을 들었던 날을 나는 잊은 적이 없단다. 1999년 4월 3일 오후 3시 17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전부였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지켜줄 수 없었던 그날부터 나는 매일 죄인이었단다.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어. 내 딸이구나, 내 지은이구나 하고. 너의 웃음, 너의 말투, 너의 작은 습관들. 모든 것이 25년 전 내가 하루 동안 봤던 내 모습과 닮아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이기적이 될 수 없어. 25년 동안 너를 키운 그분들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만을 남긴다. 너는 지금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만은 진짜야. 비록 내가 너를 키우지 못했지만 너를 낳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거짓말같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너의 생사를 알게 해줘서 고맙고도 또 고맙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나는 김선영이다. 68세가 된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날을 생각한다. 1999년 봄. 43세의 나는 첫 아이를 낳았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소중한 딸이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과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작고 빨간 쭈글쭈글한 얼굴의 우리 딸을 보며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지만 기쁨은 단 하루 만에 죽을 것 같은 슬픔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씨, 죄송합니다. 아기가 네? 아기가 왜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만. 머리가 하얘졌다. 어제까지 건강하다던 내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생아 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남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선영아, 진정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요? 내가 봐야겠어. 안 돼? 이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나는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당신은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도 없었고 의사 말만 믿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서도 관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의사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내 마음에 상처만 더 클 것이라며 말렸다. 그렇게 내 딸 지은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니, 떠난 줄로만 알았다. 그 후 25년이 흘렀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1년 전부터 대학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입원해 있다. 추운 겨울 눈길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금이 갔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골다공증으로 고생 좀 했던 터라. 뼈가 쉽게 붙지 않았다.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들, 오늘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옵니다. 간병사가 말했다. 매주 오는 그 학생들 말이야? 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에요. 참 착한 애들이에요. 점심시간 무렵 젊은 학생들 5명이 들어왔다.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그중 한 명에게 눈이 멈췄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학생이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다. 이상하게 끌린다. 혼자 중얼거렸다. 김선영 씨, 무슨 말씀하세요?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그 학생을 바라봤다. 뭔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보호사가 말했다. 학생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민정입니다. 저는 박소영이에요. 저는 이지훈이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차례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학년 지은입니다. 이지은이에요. 지은?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내가 25년 전에 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과 똑같았다. 지은이 이쁜 이름이네. 나도 모르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생일이 언제예요? 4월 3일이에요. 4월 3일. 내 딸이 태어난 날과 똑같았다. 우연일까?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이름도 지은, 생일도 4월 3일. 아니야, 나이가 어리잖아. 대학교 2학년이면 21나 많아야 둘일 텐데. 그런데 저 아이 낯이 익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은이라는 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그래,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밤새 하고 있는 거야? 내고 살다 보면 어디 끌리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하지만 자꾸 25년 전 내가 하루 동안만 봤던 내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말도 안 돼. 내 딸 지은이는 죽었어. 25년 전에. 내가 요양원에 1년 있다 보니 치매인가? 미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잖아. 정말 죽은 게 맞을까? 그 다음 주에도 학생들이 왔다. 나는 일부러 지은이 옆으로 갔다. 지은아, 네, 어르신. 가족은 어떻게 돼? 부모님 2분 다 계세요.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는 현수, 어머니는 미영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다. 지은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니? 어릴 때요? 잘 기억 안 나요. 5살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전 기억이 없다? 그래, 나도 5살 전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릴 때 기억이 있으면 이상하지. 부모님 말로는 어릴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이 좀 흐릿하다고. 아팠다고. 무슨 병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누나야. 누나, 무슨 일이야? 혹시 25년 전에 내 딸 지은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누나,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잖아. 만약에 말이야, 살아있다면?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생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당연했다. 25년 전에 죽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다. 저 아이 지은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이가 살아서 25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주를 기다리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나는 25년 전 사진을 꺼냈다. 딸 지은이의 신생아 사진. 단 하루만 찍었던 한 장의 소중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지은이가 봉사 올 때마다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보호사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 예뻐서. 사진들을 비교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눈매, 코 모양, 입술 라인. 너무 닮았다. 특히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았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자.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다.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어떻게 하지? 며칠 고민하다가 젊은 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 선생님,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30대 후반의 박 의사는 평소에 환자들을 친근하게 대해줬다.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전자 검사,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요? 왜 갑자기?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박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머리카락 같은 것만 있어도 될까요? 머리카락이요?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면 가능하긴 한데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박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주 지은이가 봉사를 왔을 때 나는 기회를 노렸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줄래? 네. 어르신, 뭘 도와드릴까요? 화장실 좀 부축해줄래? 화장실에서 나올 때 나는 실수인 척 지은이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다. 아이고, 미안해. 괜찮아요. 어르신, 그때 지은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내 손에 묻어났다.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그날 나는 박 의사에게 머리카락을 전달했다. 이걸로 검사해주세요. 어머님 머리카락은요? 나는 내 머리카락도 뽑아서 줬다. 박 의사가 두 머리카락을 받아들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일주일이 가장 길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만약 내 딸이 맞다면 2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만약 내 딸이 아니라면 그럼 내가 미친 걸까? 일주일 후 박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 병실로 왔다. 어머님, 제 사무실에서 잠깐 뵐까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박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모녀관계 99.99% 일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99.99%? 네, 거의 확실합니다.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맞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딸이야. 내 딸. 나 좀. 잠깐만요. 25년 만에 찾은 내 딸이었다.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지은이가 살아있었고, 지금 내 앞에 있었다. 어머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25년 전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다. 딸이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었다는 의사의 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른 것,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난 것.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박 의사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겠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내 딸을 숨겼지? 25년 동안 나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은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였다. 엄마야라고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지은이에게는 다른 부모가 있었다. 현수, 미영이라는 지은이를 25년 동안 키운 사람들. 그들이 내 딸을 훔친 걸까? 아니면 그들도 모르고 있는 걸까?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은이는 내 딸이다. 25년 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내 소중한 딸이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이 아이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지은은 25세였다. 밝고 건강해 보였고 부모에게 잘 키워졌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 때문인가 보다. 저 때문이요? 왜요? 나는 지은에게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는 내 딸이야 라고. 25년간 다른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온 아이에게. 대신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지은이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선생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머님. 그 아이, 지은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잠깐만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후 박 의사가 정보를 가져왔다. 지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한병원?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출생 신고가 일반적인 신생아와 달리 좀 늦게 됐네요. 얼마나 늦게요? 보통은 출생 후 1개월 내에 하는데 지은 씨는 3개월 후에 됐어요. 3개월 후? 왜 그렇게 늦었을까? 그리고 한 병원은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에요. 2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고요? 네, 의료사고가 있었나 봐요. 의료사고. 뭔가 이상했다. 나는 혼자서라도 더 조사해보기로 했다. 동생 민호에게 부탁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줄래? 누나, 또 무슨 일이 있어? 한병원이라는 곳에 대해 알아봐 줄래? 병원을? 왜? 그냥 궁금해서 그럴 일이 있어. 나중에 내가 다 말해줄게. 민호는 의아해했지만 도와줬다. 며칠 후 민호가 정보를 가져왔다. 한 병원 찾았어. 어떤 곳이었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운영된 산부인과 병원이야. 원장이 현수라는 사람이었는데 현수. 지은이 아버지 이름과 같았다. 그 현수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후에 준종합병원 페이닥터로 들어갔나 보더라고. 지금은 정년 퇴임했고. 그리고 누나, 더 이상한 게 있어. 현수 아내가 원래 간호사였는데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꿨다고? 응. 원래 이름은 미숙이었는데 미영으로 바꿨어. 그것도 25년 전에. 25년 전. 내 딸이 사라진 그 해. 민호야, 그 미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 줄래? 누나, 왜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해? 중요한 일이야, 제발. 일주일 후
민호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누나, 미영이라는 사람은 25년 전에 모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였어. 모병원. 내가 지은이를 낳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모병원? 응. 그런데 1999년에 갑자기 그만뒀어. 그리고 이름을 미영으로 바꾸고 현수와 결혼했고. 1999년. 내 딸이 태어나고 죽었다고 들었던 바로 그 해였다. 민호야, 혹시 그때 모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직접 모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보호사님, 나 잠깐 외출 좀 할게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요. 모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5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원무과에서 물어봤다. 25년 전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25년 전이요? 글쎄요. 그건 너무 오래돼서. 제 딸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선영입니다. 1999년 4월 3일에 딸을 낳았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출생 기록은 있는데 사망 기록이 애매해요. 애매하다고요? 네. 사망 진단서 서명이 당시 담당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네요. 다른 사람 누구요? 네, 미숙이라는 간호사가 서명했어요. 이상하네요. 간호사가 사망 진단서에 서명할 수는 없는데. 미숙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 미숙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숙은 이름을 미영으로 바꾸고 현수와 결혼해서 지은이를 키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25년 전 내가 딸을 낳았을 때 담당 간호사였던 미숙이 내 딸을 죽었다고 거짓 발표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현수와의 사이에서 생긴 자식으로 하고 자신은 그와 결혼했다. 그들은 내 딸을 훔쳐서 자신들의 딸로 키웠던 것이다. 지은이가 왜 요양원에 봉사를 오게 됐을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필 내가 있는 이 요양원에? 혹시 우연이 아닐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 지금 나와 내 딸이 이렇게 기적처럼 만날 수 있게 했을까?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25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호에게 다시 부탁했다. 1999년 모병원 간호사 명단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아내기 어려울 거야. 제발, 민호야, 내가 이런 부탁 해본 적 있니? 민호가 며칠 후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누나, 1999년 모병원 간호사 중에 미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미영이 아닌 미숙이었다. 그 미숙에 대해 더 알아봐 줄래? 이미 알아봤는데 이상해. 99년 4월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로는 아예 사라졌어. 4월. 내 딸이 태어난 바로 그 달이었다. 그리고 누나, 더 이상한 건 미숙이 당시 산부인과 담당이었다는 거야. 내 담당 간호사였던 것이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병원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미숙은 결혼 후 몇 년째 아이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대. 그러다가 이혼을 했고. 불임이었구나. 그런데 99년 4월 이후 갑자기 사라졌는데 몇 년 후에 아이와 함께 나타났대. 몇 년 후에? 응. 그때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 미영으로, 그리고 의사와 결혼했다면서 엄청 자랑을 했다는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모병원에 가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봤다. 1999년 4월 3일 출생 기록을 다시 보여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이번에는 오래된 파일을 뒤져서 가져왔다.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출생 기록은 있는데 그 후 의료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요? 네. 보통은 신생아 사망 시 상세한 의료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1999년 일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일하셨나요? 네. 저도 그때 있었어요. 김선영 씨 기억나요?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건강한 아기였는데. 건강했다고요? 네.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말을 멈췄다. 갑자기 뭐요? 미숙 선생님이 새벽에 급하게 와서 아기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이요? 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아기가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미숙 선생님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곳 어디요? 네. 병원 지하에 있는 격리실로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격리실. 왜 건강한 아기를 격리실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미숙 선생님이 와서 아기가 죽었다고 발표했어요. 시신은 봤나요? 아니요. 미숙 선생님이 이미 장례식장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미숙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후로 미숙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사직서도 안 내고 그냥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됐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투명하지 못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건 지금까지 없어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미숙은 내가 아이를 낳고 정신을 잃었을 때 몰래 내 아이를 빼돌렸다.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내 딸을 훔쳤던 것이다. 건강한 아기를 격리실로 옮기고 죽었다고 거짓 발표했다. 시신 확인도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병원을 떠나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바꿨다. 이름도 미숙에서 미영으로 바꾸고 현수와 결혼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의료기록은 모두 삭제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즉, 내 딸 지은이는 납치된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5년 동안 나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매년 기일마다 눈물을 흘렸고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다. 그런데 내 딸은 살아있었다. 다른 여자가 엄마 행세를 하며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미숙 아니 미영 이제 그녀의 정체를 알았다. 25년 전 내 딸을 훔친 범인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지은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 2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온 미영이 사실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엄마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고 내 딸을 되찾을 계획을. 25년 만에 찾은 내 딸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며칠 동안 고발할까 고민했다. 민호야, 납치죄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지? 미성년자 납치는 10년인데 이미 다 지났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25년 전 일을 지금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더 큰 고민이 있었다. 며칠 동안 지은이를 관찰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정말로 사랑받으며 자라왔다는 것을. 어머님,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지은이가 예쁜 도시락통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미영이 비록 내 딸을 훔쳤지만 2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구나. 네, 좋아요. 그래? 저 정말 복받은 딸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키우지 못한 25년 동안 미영이 내 딸을 정말 친딸처럼 사랑했다는 것이다.
지은아,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해드려. 네, 당연하죠.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날 밤 나는 더 깊이 생각했다. 진실을 알면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 25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온 미영이 사실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과 원망 속에 무너질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키워준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25년 동안 진심으로 지은이를 키웠다면 지금 와서 그 관계를 파괴할 권리가 내게 있을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다면 나은정 기른정이 무에 그리 다르겠는가?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했다. 편지를 남기고 요양원을 떠나기로. 보호사님, 저 내일 퇴소할게요. 어머님, 갑자기요? 어디로 가세요?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니까 집으로 가려고요.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썼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너를 안고 첫 울음을 들었던 날을 나는 잊은 적이 없단다. 1999년 4월 3일 오후 3시 17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전부였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지켜줄 수 없었던 그날부터 나는 매일 죄인이었단다.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 알 수 있었어. 내 딸이구나, 내 지은이구나 하고. 너의 웃음, 너의 말투, 너의 작은 습관들. 모든 것이 25년 전 내가 하루 동안 봤던 내 모습과 닮아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이기적이 될 수 없어. 25년 동안 너를 키운 그분들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만을 남긴다. 너는 지금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만은 진짜야. 비록 내가 너를 키우지 못했지만 너를 낳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거짓말같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너의 생사를 알게 해줘서 고맙고도 또 고맙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다. 25년 동안 간직했던 지은이의 신생아 사진 한 장과 며칠 전에 몰래 찍은 지은이의 사진들. 민호가 데리러 왔다. 누나, 정말 집으로 가도 괜찮겠어? 응.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요양원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리고 지은이 요양원에 온 그날. 오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다. 저기, 보호사님, 201호 김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보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퇴소하셨어요. 퇴소요? 갑자기요? 네, 새벽에 나가셨어요. 지은이가 멍하니 섰다. 편지를 남겨두셨는데요. 혹시 지은 씨 앞으로 된 것 같은데. 보호사가 편지 봉투를 건넸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지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이게 무슨... 간식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호두과자들이 복도에 흩어졌다. 지은이는 편지를 꽉 쥐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엄마라고?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25년 만에 모녀가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은이에게 남겨두고 왔다. 내 딸이 그 편지를 읽고 있을 시간이었다. 누나,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이제는 정말 딸의 행복을 빌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주 후 누군가 배를 눌렀다. 누구세요? 저 지은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초췌한 얼굴이었다. 지은이? 어머님, 아니,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여기를? 어서 들어와. 그날부터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요양원에 인적사항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던 박할머니께 물어서 찾아왔어요. 박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나와 같은 방을 썼던 분이었다. 거실에 앉힌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를 읽었구나. 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헌 사진 한 장이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5살 때. 사진 속 아이는 분명 내 딸이었다. 하지만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다. 지은아, 얼굴에 이 멍은 뭐야? 멍이 얼마나 심하길래 사진에까지 나왔어? 어머니 아니, 미영이 때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다. 때렸다고? 네. 사실 저는 지금의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모진 학대를 당하며 살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은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오래된 모진 상처와 흉들이 보였다. 어릴 때는 거의 매일 말할 수 없이 맞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줬고, 옷도 낡은 것만 얻어다가 입혔어요. 충격이었다. 미영이 내 딸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믿었는데 지은아, 정말이니? 네,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며 알바하면서 대학을 몇 번을 유급해가면서 겨우 다니고 있어요. 고시원?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거든요. 그 여자의 학대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지은이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다. 그런데 어머니 편지를 읽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 지은아, 저는 그들의 진짜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웠던 거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딸이 맞나요? 나는 얼른 유전자 검사지를 지은에게 보여줬다. 그래,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지은이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진짜 엄마 맞는 거죠? 25년 만에 들어보는 내 딸의 엄마 소리였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지은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마라. 그날부터 지은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모두 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너희 아빠 집안이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부유한 집이었으니까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이 많아. 모두 다 내 거야.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 외동딸인데 이제부터 그동안 못한 것, 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돼. 아이고, 돌아가신 내 아빠가 내가 돌아온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나와 지은은 매일 함께 잤다. 25년 만에 내 딸이 내 곁에서 자고 있었다. 꿈만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내 딸은 살아있었고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왔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로 살 수 있게 됐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25년 만의 기적이었다. 생각만 해도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 딸이 25년 동안 학대를 당하며 살았다니. 지은아, 그 사람들 집 알지? 네. 하지만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 해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25년 전 내 딸을 훔쳐간 미숙과 현수가 사는 곳이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현수의 목소리였다. 현수 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누구신데요? 김선영입니다. 25년 전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수가 나왔다. 누구세요? 모든 걸 알았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뭘 안다는? 25년 전에 당신 아내가 내 딸을 훔쳐간 것, 25년 동안 학대한 것, 모든 걸 다 알았다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무슨? 현수 씨, 당신은 정말 몰랐나요? 당신 아내가 갑자기 딸을 데려왔을 때 현수가 말문이 막혔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나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출생신고도 늦게 했으면서? 그때 집안에서 미영이 나왔다. 당신이 왜, 어떻게 여기? 미영, 아니 미숙인가? 드디어 만나네? 이 가짜 인간, 이 유괴범아! 나가! 당장 나가! 야, 웃긴다. 나를 알아보나 보지? 당신 남편도 진실을 알아야 할 거 아냐? 나는 현수를 향해 말했다. 현수 씨, 당신 아내는 25년 전 내 딸을 유괴했어요. 유괴. 그리고 25년 동안 그 아이를 학대로 짐승만도 못하게 키웠어요. 학대. 현수가 아내를 쳐다봤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저 여자 말 믿지 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매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아냈어요. 뭐라고? 지은이는 지금 고시원에서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겨우 살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당신들 이 세상에서 발도 못 붙이고 세게 매장시켜버릴 거야. 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당신 똑바로 말해. 이게 사실이야? 여보,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휴대폰에서 지은이 온몸에 오래된 상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상처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맞아서 생긴 흉터들이에요. 당신 의사니까 잘할 거 아냐? 현수가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너 인간 맞아? 여보, 대답해. 정말 지은이를 때린 거야? 미영이 말을 못했다. 그리고 현수 씨, 당신은 병원 원장이었죠? 의료 기록 조작도 당신이 도왔을 거예요. 의료 기록 조작. 내 딸이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조작 말이에요. 현수가 미영을 노려봤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여보, 이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데 왜 내 말은 안 믿고 이런 여자 말을 믿는 거예요? 뭐? 남의 아이를 훔쳐와서 나한테는 내 자식이라고 하고 25년 동안 학대했다는 거야? 이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나한테는 지은이 가출했다고 거짓말했고. 여보,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설명? 뭘 설명해? 25년 동안 속였는데. 현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미경의 짐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내팽개 쳤다. 나가!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한테 진심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거야! 미영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건 진짜야!
25년 동안 거짓말하고 남의 아이 유괴한 거, 학대한 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현수가 미영의 옷가지를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여보, 여보. 미경이 처참하게 맨몸으로 쫓겨났다. 25년 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현수가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25년이 돌아와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 내 딸이 받은 25년의 상처를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날 이후 미영은 그동안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대해서 갈 곳이 없어져서 노숙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25년 동안 내 딸의 인생을 망친 대가였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내 딸이 받은 상처는 돈으로도 벌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복수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복수로 누리지 못했던 지난 것들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내가 고관절을 다쳐서 오랫동안 입원했던 일이 이제 생각하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그래,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였다. 25년 만에 찾은 내 딸과 함께.